예,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새롭게 선보일 주말엔 티저 코너 순서입니다. TV조선에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명장면이나 주말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조선일보 문화부 최보영 기자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말엔 티저 첫 순서로 최 기자가 어떤 내용 준비해 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얘기할 것이 이제 지난해 시즌 3로 마무리됐던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죠. 임성환 작가님이 새로운 작품을 TV조선에서 다시 내보낸다고 해요. 어떤 작품이죠? 네, 아시두리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제목이 5글자예요. 예. 이 임성환 작가는 그동안 5글자 드라마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처음에 보고 또 보고 네. 시작해서 예. 뭐 왕꽃선녀님 등등 인어 아가씨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도 5글자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네. 결사곡도 16.6%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냈지만 이번에 대단한 시청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예. 네. 그 아시두리안이라는 것이 그 조선시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약간 타임슬립을 해서 현재로 돌아와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네, 지금 방송에서 뒤에 화면에서도 예. 보시겠지만 그런 그 티저가 1차 티저가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무섭고 삭막하고 소복 입고 등장하고 그래서 약간 두렵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임성환 작가가 워낙 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또 끌어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 임 작가의 전작인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출연한 배우들을 이번 신작 아시두리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내가 다른 애 데려와서 철룡 끊자 내치기라도 했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여자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야. 아빠 노릇 대강 적당히 한 적 있어? 여자들이 남자 동물성 이해 못하듯이 오늘 받은 배신감 충격 그거 100배쯤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해. 용납 못해. 무슨 자격으로 전 남편 허락받고 재혼해야 돼? 혼자 하려면.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 네, 보신 것처럼 박수미 씨, 지영산 씨, 전노민 씨 등 이른바 이제 임성한 사돈으로 불리는 배우들이 신작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호흡을 맞추게 되나요? 네, 박주미 씨는 저번 결혼 작사 네. 이혼 작곡 때문에 정말 연기 인생 30년 만에 정말 대스타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 만족을 하고 또 작가님이 인생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걸로 연기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네. 예.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면 처음 보시면서 소복으로 등장해서 또 이렇게 그 아마 현대에서 아마 네. 시어머니랑 그런 사랑과 관련된 역할을 할 것 같.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그 아들과 그런 네. 며느리 관계에서 또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치적 멜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영산 씨는 또 이번에 또 발굴하신 분이죠. 지난번 결사곡에서 발굴을 하셔서 이미 장면까지 그 이름까지 예. 임성환 작가가 실제로 붙여주셔서 그전에는 이혁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전노민 씨야 뭐 워낙 또 연기력은 끝내주기 그쵸. 때문에 그때 온몸을 바쳐서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그런 끈끈한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지난 작품 이야기를 이제 할 네. 수밖에 없는데 아직 뭐 아시두리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지난 작품에서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시즌 2에서 자, 이 드라마 한 회분을 주인공 박주미와 이태곤의 2인극으로만 채운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듣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들이 잠시 한눈 판 거면 몇 번 혼내고 넘어가 줄 수 있잖아. 100번, 1000번을 맘 돌릴래도 불가능해. 그 속은 것들, 배신 어떻게 다 덮고 넘어가? 어떻게 잊어? 나쁜 기억이 젖은 알약 있음. 나도 하나를 털어놓고 있고 싶어.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당신한테 피해 돌아간 거 없고. 한 집서 형식적으로 살기만 하면 뭐해? 의미 있어? 사랑 없이 존중 없이 사는 건 결혼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예, 지금 뭐 저 장면이 네. 지금 70분 동안 두 배우가 언쟁을 벌이는 그 장면인 거죠? 그 유명한 장면. 네, 그렇습니다. 그때 12회, 2화 12회에서 예. 굉장한 네. 정말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작에서도 이렇게 임성환 작가가 30분을 이렇게 두 명이서 네. 하는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1일 드라마였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이런 전체 70분을 두 명이서 하는 거는 거의 기네스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고지 매수만 131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 외워서
이분들이 한 번에 다 이렇게 여러 번 예. 찍기는 했지만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잠깐 보셨지만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했어. 정말 그 여자들의 네.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예. 저 70분이 그냥 70분이 아니라 그것도 화제가 되지만 네. 사실 이혼 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다툼과 서로 뭐 분노와 배신 그런 쏟아내는 것 이런 절규 이런 거를 드라마 한 회에 몇 달에 거칠 거를 한 회에 녹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박주미 씨의 연기가 정말 돋보였는데 배우 경력 30년 만에 만난 인생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박주미 씨를 제가 만나 보니까 네. 그 임성환 작가님이 약간 눈에 들어오는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박주미 씨도 사실 그 전에 뭐 배역도 좋았지만 네. 워낙 아름다운 얼굴로 그게 너무 인상이 깊다 보니까 연기력이 조금 미모에 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에는 그 결혼에 대한 아마 이번 역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속을 삭히고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리고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출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여성들의 뜻 그리고 또 남성분들의 그런 호응까지 얻었고 그래서 약간 그 임성환 작가가 좀 약간 뭐 이렇게 다들 뭐 신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가령 씨도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 나왔다가 중도 하차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다시 직접 연락을 해서 진짜 배역에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인 발굴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정말 약간 진짜 이게 TV계에서는 없어서 하는 안 될 작가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자, 그래도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은 이제 불륜과 이혼. 자, 이런 자극적인 소재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린 티 하나 난 원인 제공한 것도 없어. 근데 그 소중하다는 마누라 딸 속였어. 감쪽같이. 단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우리 모르게. 너 생각이 부족했어. 그래. 우리 여기까지다. 라고 세월 안 중요해. 30년 인연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마당에 어쨌든 애들은 안 돼. 애들이 재혼해? 내가 애들 뺏어서 재혼한다면 그러라고 했겠어? 맞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 혼자 재혼이든 사모니든 해. 내 새끼들은 두고. 억지 쓰지 마.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네. 작품마다 화제를 낳긴 하는 임 작가지만 사실 이 세간에서는 이 임성환 작가님을 두고 막장 드라마 작가다. 막장 드라마만 쓰는 작가다. 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본인도 임 작가 본인도 좀 아실 텐데, 자,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항상 막장계 데모 뭐 이런 별명으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예. 그 분께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질문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그 기자와의 언론 인터뷰를 꺼려서 예.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아마 조금 워낙 인터뷰를 안 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찍힌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상처 없는 영혼이 있는가 현실은 더 졸렬한 막장이고 드라마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생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예.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뭐 이렇게 막장이란 사실상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지금 뉴스들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다른 예. 드라마들 예. 보면 뭐 살인 뭐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이 더 막장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말, 그러니까 임성환 작가는 그 말에 이제 화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의 그 폐부를 콕콕 찌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어이구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깜짝 놀라는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더 막장이라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상은 그런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이런 것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임성환 작가의 대본의 힘이 이제 꼼꼼한 취재력, 또 지문 하나하나 뭐 배우들 의상, 뭐 스타일까지 지정하는 디테일에서 온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막장 데모라면서도 디테일 끝판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이태곤 씨가 데뷔작이죠. 하늘이시여 할 때도 당시 이제 방송국에서 3개월 동안 앵커님한테 지도를 받고 또 이 그 박주미 씨도 예. 그 라디오 PD셔가지고 라디오 PD를 직접 또 작가님이 만나게 해서 좀 배우라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또 류지연 앵커님께서 그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아침 방송 앵커셔가지고 그런
주연 배우 역할을 위해서 작가님이 직접 앵커님 말씀하시겠나요? 제가 한번 앵커가 돼볼까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유지연 앵커님의 집에 새벽 4시 반부터 현장에 가서 네. 예. 어떻게 이 아침 앵커와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까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한테도 갔더니 예.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분장 받고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여쭤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네.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좀 어떤 거를 여쭤보시던가요?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가 하는 역할 또 앵커 멘트를 쓸 때 어떻게 또 작성을 하는지 정말 하나하나 많이 여쭤보셨고 남자 앵커분한테도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좀 많이 예. 하셨어요. 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임성환 작가, 뭐 페르소나, 뭐 성훈, 이태곤 씨 여러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보니까 임성환 작가가 이제 들사람의 그런 관상 같은 것도 좀 보시는 것 같지만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예. 이태곤 네. 씨는 목소리로 하셨다 그러고 이번에 김민준 씨는 첫 만남인데요. 그 최명길 씨는 22년 만에 다시 만나고 그 김민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뭐 성훈인 씨나 김민준 씨나 키 크고 눈썹 진하고 지금 저희 강동원 앵커님처럼 네. 딱 그런 전형적인 미남상 이런 그런 표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좀 좋아서 약간 호소력 있고 이런 배우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좀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